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SMAT B 모듈 챕터 2의 고객관계 관리 중에 두 번째 챕터 고객 획득, 유지, 충성, 회복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는요, 구매 사이클과 고객 관계에 따른 충성 고객의 분류에 대한 문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고객 획득에서는 고객 구매 사이클의 단계의 순서와 특징을 학습할 겁니다. 고객 유지에서는 최초 구매 고객, 반복 구매 고객, 단골 고객을 구분해서 각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학습할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 관계에 따른 충성 고객을 분류하고 각 고객의 특징과 대응 전략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객을 획득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물건에서 인지하고 최초 구매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에 평가하고요. 재구매 약속하고요. 재구매를 하는 이 사이클을 거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구매 사이클을. 재구매에 대한 고리가 반복돼서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고객을 획득한 후에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구매 사이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인지하고 최초 구매하고 구매 후에 평가하고 재구매 약속하고 재구매하는 이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고객의 구매 사이클의 흐름을 보면 1단계 인지합니다. 고객이 상품의 존재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잠재 고객에게 경쟁 상품보다 우리 상품이 훨씬 더 인지를 선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인지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에게 기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잘 기억되고 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데에서 CF 같은 데에서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배우나 이런 분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죠. 자, 두 번째는 최초 구매인데요. 최초 구매는 고객의 시도 목적이 구매이자 고객에게 어떤 인상과 경험을 줄 수 있는가를 결속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역량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최초 구매 단계는 매우 중요한 기회예요. 그래서 이때는 집중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망설이고 있어요. 가망 고객이고 잠재 고객이다가 획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게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매 후에 평가를 하겠죠. 고객은 구매를 한 다음에 스스로 평가합니다. 아, 너무 잘 산 것 같아. 너무 잘 쓰고 있어. 이런 평가 아니면 나 이거는 별로였던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구매 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재구매 약속 단계로 진입하지만 모든 고객이 재구매 약속을 하진 않죠. 저는 써봤는데 색깔이 안 맞아요. 저는 이게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 이런 평가들을 하시겠죠. 재구매 약속은요, 다음에도 구매할 태도를 지니고 진짜 약속한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도 구매 의사가 있고요. 실제로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을 집어서 카트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구매에 대한 동기는요, 경쟁자들에 비해 좋은 품질을 제공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계, 우리가 이런 마케팅에서 연구하는 건 상품을 판매하고 재구매가 이루어져서 충성 고객으로 우리가 계속 유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재구매는 실제적으로 재구매가 반복된다는 건 고객의 충성화 단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경쟁사로 전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거래는 상호 호혜적이며 고객의 충성도에 대해서 기업은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고객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초단위로 물건이 생산되고 사람들의 니즈나 욕구가 계속 변하는 시점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브랜드에는 고객들이 식상해 하거나 금방 다른 제품에 노출돼서 우리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고객 유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객을 획득했죠. 그 다음에 고객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초 구매나 사용을 통해 획득한 고객은 재구매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과 다른 제공자의 일탈을 하는 전환 행동으로 구분합니다. 고객 전환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의 지속적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획득과 고객 유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용 효과는 고객 획득 비용보다 여기 별표 해보겠습니다.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여러분. 신규 고객의 획득은 기존 고객의 2.5배에서 5배의 마케팅 비용이 소모됩니다. 고객 유지 비용은 신규 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 비용의 25%가 소요됩니다. 지금 이 숫자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객 획득 비용보다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이 더 비용 효과성은 높겠죠. 구매해 보셨으니까. 구매력은요, 기존 고객의 구매 확률은 신규 고객보다 3.5배나 높습니다. 자, 고객의 가치로 볼까요? 단골 고객 1명의 가치는요, 20명의 신규 고객보다 큽니다. 신규 고객의 70%는요, 기존 고객의 소개나 구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고객 유지하는 전략, 최초 구매 고객, 반복 구매 고객, 충성 고객으로 분류해서 각 단계별로 고객에 맞는 전략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해서 고객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최초 구매 고객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접근해서 고객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신뢰라는 단어가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듣는데요. 어떤 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서 그거를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대를 이어서 그 물건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신뢰는 사실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요. 고객의 문제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갖고 경청해야 됩니다. 흘려듣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지킬 것만 약속해라. 지키지 못하는 건 약속하지 마라. 이런 거고요. 고객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브랜드력이 있으면 그걸 좀 충족시킬 필요가 있겠죠. 반복 구매 고객은요. 최초 구매 시 초기 문제의 발생과 적합하지 않은 처리 방식이나 심리적인 부조화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복 구매하지 않습니다. 네, 추가적인 고객 혜택 제공이나 교차 판매 기회를 통해서 고객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줬어요.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반복 구매하는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겠죠. 자, 충성 고객은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고객의 맞춤 제공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들 내가 이 기업에 돈을 그동안 얼마나 갖다 줬는데요. 내가 여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왔는데 이런 말들을 고객은 되게 정말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뭐 세계가치 같은 게 있겠지만 단순히 이 사람이 피자 한 판을 사는 고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피자집을 40년 다녔을 때를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단순히 피자 한 판의 고객이 아니겠죠. 그것처럼 충성 고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객에 대한 맞춤 제공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화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객 유지 전략을 보고 있고요. 자, 최초 구매 고객에게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고객화된 맞춤 제공을 개발한다. 고객의 문제에 대한 수수한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고객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 첫 거래에 감사를 표현하며 재방문을 요청한다. 자, 문제 푸셨습니까? 자, 이거는 충성 고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실전 문제는 이렇게 자주 출제됩니다. 이번에는요, 전환 비용이 있습니다. 별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인데요. 고객이 현재 구매 중인 상품 서비스의 재구매를 중단하고 다른 상품 서비스를 구매해요.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환 비용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탐색 비용, 거래 비용, 학습 비용, 위험 비용이 있습니다. 탐색 비용은 내가 다른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이는 시간, 노력, 금전적인 비용을 얘기하고요. 거래 비용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소모되는 시간, 노력, 금전적인 비용, 서류 작업까지 포함되겠죠.
학습 비용은 설치 및 시운전하고 작동법을 익히는 데 소모되는 시간, 노력, 금전적인 비용. 근데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패 비용도 따라붙을 수 있죠. 위험 비용은 탐색, 거래, 학습에 실패해서 기대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위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환 비용이 들지 않으려면 이 제품이 계속 너무너무 발전하고 좋아서 이걸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 자물쇠 효과라고 우리 키포인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해서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수요 이전이 어렵게 되는 현상. 무슨 말이냐? 한번 그렇게 각인되면 잘 바꾸지 않는 거. 선생님이 90년대에 삐삐를 쓰다가 휴대폰으로 딱 바꿨어요. 그때 어떤 이미지였냐면 011이라고 있었어요. 011은 아저씨들 폰. 017, 018, 019는 젊은이들의 폰. 지금 여러분들이 뭐 갤럭시가 어른들의 폰이라면 애플이 뭐 MZ세대의 폰인 것처럼 한번 그렇게 딱 서비스를 구매해서 유사 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높은 전환 비용이 높을수록 고객의 고착과는 더 높아집니다. 계약 조건은 거래 계약상의 전환을 제한하는 경우에 고객은 위약에 대한 부담으로 고착화될 수 있죠. 그리고 긍정적 네트워크의 효과, 사용자가 많을수록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물쇠 효과가 한번 생기는 어떤 것들은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품목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액이 고가이냐 저가이냐 저관여냐 고관여에 따라서 자물쇠 효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일수록 고착 비용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물쇠 효과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충성 고객이 우리 기업에 많으면 너무 좋겠죠? 충성 고객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해 줍니다. 구매량을 점점 늘려가시기도 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아무리 유혹해도 전환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 이외에도 기업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운영과 문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정말 뭐 상품도 잘 만들었지만 좋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고객 관계에 따른 충성 고객을 분류하는데요. 자, 고객 수익성과 충성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집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고객, 나비 고객, 계륵 고객, 진정한 충성 고객. 이건 수익성과 충성도의 유지 기간입니다, 여러분. 방문 고객은 잠재 수익은 낮고 충성 기간이 짧아요.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매하고 말아요. CRM 관점에서 최선은 고객에게 투자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나비 고객은 잠재 수익성은 높고 충성 유지 기간은 짧아요. 상품이 고객 욕구에 적합할 때 보입니다. 재구매 유도 노력을 하나 충성 고객화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노력 낭비를 좀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의 구매 시점이나 구매 횟수를 보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륵 고객은 잠재 수익성은 낮아요. 그런데 충성 유지 기간은 깁니다. 기업의 제공물과 고객 욕구 간의 제한된 적합성으로 거래가 좀 소극적인 상태고요. 때는 구매 유도 전략, 지속적인 구매 촉진 전략, 무관심 전략, 고객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한 충성 고객, 잠재 수익성도 높은데 충성 유지 기간도 깁니다. 기업의 제공물과 고객 욕구 간의 높은 적합성으로 오랜 동안 활발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기업의 친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말 오래 우리 단골이신 걸 알아봐주고 알아드리고 하는 것들, 충성 고객으로 집중적인 중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VIP들에 대한 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고객 관계에도 다양한 충성 고객의 분류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브랜드 충성도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해보면 습관적 편의적 로열티를 원하는 고객, 가격 인센티브 로열티를 원하는 고객, 잠재적 로열티, 프리미엄 로열티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브랜드
충성에 따른 고객 분류입니다. 이게 문제가 왜 어렵냐면요. 지금 이 용어별로 고객 분류가 달라요. 그래서 질문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브랜드 충성에 따른 고객 분류인지 아니면 고객 관계에 따른 충성 고객의 분류인데 고객의 수익성과 충성 유지 기간의 고객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습관적 편의적 로열티, 수익 기여나 거래 유지 정도가 좀 낮은 고객이고요. 브랜드 로열티는 부족하고요. 제품도 자주 구매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편의에 의해서 구매합니다. 가격 인센티브 로열티는 수익 기여 정도가 낮아요. 거래 유지 정도는 좀 높아요.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인센티브나 가격 할인할 때 바짝 구매하는 고객들을 이야기합니다. 잠재적 로열티는 수익 기여 정도가 높고요. 거래 유지 정도가 낮아요. 브랜드 충성도는 높지만 재구매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고객들을 얘기하죠. 앞에와 조금씩 용어가 상이한데 반복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로열티는 수익 기여와 거래 유지 정도가 높은 고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건 뭘까요? 탁월한 운영하면 정말 좋겠죠. 높은 고객 가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거고요.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탁월한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요, 고객들이 굉장히 소비자가 똑똑합니다. 소비자가 굉장히 현명한 소비를 합니다. 기업의 리더십, 경영 철학, 운영 방식 등에서 탁월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들을 찾아가고 선호합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밀접성, 반복 구매 과정을 통해서 기업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정보를 파악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고객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좀 밀접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제품의 우월성은요, 제품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고 서비스맨이 친절해도 기본적인 제품이 좋지 않으면 사실 고객들이 가지 않겠죠. 제품의 우월성은 혁신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쟁자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여기 글처럼 막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노력, 개발, 머물러 있지 않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고객들은 충성도를 확보하겠죠. 자, 이번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고객 이탈 보겠습니다. 고객이 떠나갔습니다.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을 중단하고 타 브랜드로 갔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68%가 불량 서비스랍니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서비스맨이 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이렇게 접점 서비스, 환대산업 서비스 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불량 서비스가 가장 큰 이탈 고객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불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자에게 그 고객을 빼앗긴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객의 취향이나 기호가 변했고요. 사망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발적 이탈이 있어요. 통제 가능성이 높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직원들의 불량한 태도, 제품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서비스가 불량합니다. 이러면 고객이 바로 떠나겠죠. 비자발적 이탈은 통제 가능성이 낮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타 지방으로 이동했다든지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라든지 이러면은 비자발적으로 이탈하겠죠. 얼마 전 뉴스에서 그 택배 기사 하시는 분께서 그 택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장례식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택배를 장례식장에 할머님 택배였는데 갖다 드리고 그 부의금도 내고 절을 하고 간 사연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주들도 굉장히 감명을 받고 사실 그냥 택배 문 앞에다 놓고 갔어도 사실 아무도 몰랐을 일이고 그분은 그분의 소임을 다했을 텐데도 그렇죠. 근데 그분의 고객은 사실 비자발적 이탈을 한 경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건요, 내가 이 기업에서 되게 먼지만큼 작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 먼지만큼 작은 존재가 그 기업의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고요. 그 기업의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갖고 있는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전체를 대변한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서비스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저런 전략들 다 쓰고 있지만 사실 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업은 고객 유지율을 정의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고요. 고객 감소의 원인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대신에 통제 가능한 원인들을 파악하죠. 코로나19에는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시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서 하나씩 파악하는 겁니다. 고객 이탈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 상실을 고객의 생애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한 수치로 여기서 지금 고객이 없다는 걸 평가하지 말고 그 고객을 다시 오게 했을 때 가치로 판매하는 겁니다. 고객 이탈을 감소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좀 예측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떠나는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잘 적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대량으로 떠난다든지 이럴 때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땐 더더욱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고객의 유대를 형성할 때 베리와 파라슈라만 학자 이름에 별표 쳐주세요. 베리와 파라슈라만은 고객의 유대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재무적 유대관계, 우량 고객은 우대하는 제도들, 그 다음에 사회적 유대관계, 충성 고객 개별적 관심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연계 추가예요. 고객과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연계해서 추구하는 것으로 장기적 계약이나 대량 구매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런 세 가지 고객 유대 형성 작업이 기업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떠났어요? 근데 이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서비스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공된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어떤 사람은 소극적으로 뒤에 물러서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업에서는 고객이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회복의 대상에는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감성적인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건 사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표현을 쓰더라도요.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반복된 실패는 더 높은 실망감을 유발시키게 돼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서비스 회복 과정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회복 절차를 거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회복의 역설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비스가 전달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보다 서비스의 실패를 경험한 뒤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만족한 고객은 더 높은 재구매 행동과 적극적인 구전을 보인다. 존 굿맨 법칙과 거의 같죠. 이게 서비스 회복이 갖고 있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사실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건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고객 SMAT B 모듈 고객 관계 관리에서 이 챕터 고객 획득, 유지, 충성, 이탈, 회복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챕터에서는요,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